네, 제가 오늘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입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이다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 보고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한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입니다. 우리 당 그 누구보다도 국회를 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시킵니다. 거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결렬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사실상 빈손으로 국회가 마무리된 데 이어 6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올해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한 것은 단 사흘에 불과합니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및 경기 부양과 관련한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9,990건으로 이 중 약 6,000건의 법안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국회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여기에 양측을 향한 발언의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막말 대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생을 돌보지 않고 하행 중인 국회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세대별 공감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뉴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30대가 픽한 뉴스는 20대 국회가 최악이다 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뉴스에 얼마나 공감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공감위원들이 토론을 하는 동안 20대 국회가 최악이다라는 장해찬 위원의 생각에 공감하시면 공감 버튼, 아니다 예전에도 더한 국회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비공감 버튼, JTBC 앱에서 참여하시거나 유튜브 JTBC 온에어에서 공감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뭐 얘기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못했네요. 네, 문구 하나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네. 다름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합의한 법안을 합의를 하고 처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합의를 명시하게 되면 사실상 패스트트랙 철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노력이라는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때문에 국회가 또 문을 여는 걸 미루게 되었는데요. 참 국민들 보기에는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 문구 하나,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대체 뭐라고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저는 양당에 짧게 하나씩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정부 국정에 책임을 지는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이 패스트트랙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때도 사실 정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장애투쟁이 계속되면서 올라갔던 정당 지지율 다시 하락하는 국면이거든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하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심지어 물리적 충돌이라도 국회 안에서 싸우는 게 국회 밖에서 투쟁하는 게 하는 것보단 낫다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한국당이 귀를 기울일 시점이 됐습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올해 임시국회가 3월, 4월 이렇게 10번 본회의가 열렸고 그 가운데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가 열렸던 건 단 사흘밖에 안 된다. 이래놓고 일하는 국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지적이 나오나 봐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매번 국회가 일 못한다고 참 국민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국회를 비교해보면 차라리 그 이전 국회들은 양반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역대 국회 본회의 개회 현황을 보시면요. 일단 16대 국회에서는 이제 이 4년 동안 임기 동안 215회를 열었습니다. 네. 17대 국회는 179회, 18대는 173회, 19대는 175회를 열었는데요. 20대는 지금 한 3년 남짓 이제 임기가 지났는데 121회밖에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16대 국회는 1년에 53.75회를 열었고요. 20대 국회는 남당하게도 40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올해 1월과 4월에 있는 임시국회는 이제 개점 후엽 상태로 성과 없이 문을 닫았고요. 이제 2월과 5월은 이제 아시다시피 여야 정쟁으로 인해서 소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3월에만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이 문제는 이 열었던 열흘 중에서 단 사흘만, 그러니까 딱 3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처리율을 또 살펴보시면 또 경악스러운 수치가 나오는데요. 16대 국회에서는 이제 66% 정도의 이제 본회의에 의한 처리율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근데 20대 국회는 30%도 밑도는 29.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내려가서 반토막보다도 지금 더 내려갔네요. 네,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참 국민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프를 보여주고 저게 뭐
피부에 와 닿나요? 그러니까 국회가 일 안 하고 있다는 건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뭐 오죽하면 뭐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진짜 뼈 있는 소리로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돈 주지 말라, 네. 세비 주지 말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은 그 얘기는 또 자기들끼리 별로 토론을 안 해요. 네. 또 세비 올릴 때 되면 일사불란하게 올리는 모습 우리 오랫동안 봐왔었는데 대동단결을 하죠. 그렇죠. 네. 이 국회에서 그 법률안 관련된 통계들 계속 나오는데 조금 전 통계들 많이 보셨지만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 지금 법안들 많이 올려요. 네. 올리면 계류돼 있는 것이 지금 19,990건이 접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의결돼 있는 내용들 보면은 지금 이게 아직 뭐 이렇게 논의도 못하고 남아 있는 게 반이 넘습니다. 14,012건. 그러니까 2만 건 채 안 되게 올렸는데 10,000건 넘게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임기가 끝나가지고 국회가 네. 이제 못하면 이 법안들이 모두 폐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내년 총선 있고 20대 국회 남아 있는 임기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네. 그 1년 안에 이걸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처럼 60년 가까이 살아보면 이것이 최악이다가 아니라 뭐 더 아득한 기억도 있습니다만 네. 가장 안타까운 건 민생 법안들이 너무 많이 계류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민생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은 정보일지 아니면 스트레스 유발자일지 잘 알 저도 수가 그런 생각이 없지만 들긴 합니다. 어찌 됐든 일단 국회에 중 민생 법안을 좀 말씀드리면요. 추가 경정 예산안, 강원 산불 등 피해 복구, 미세먼지 대책, 경기 부양 근로기준법 개정안,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시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아이고 이거 뭐 빅데이터 3법도 말씀드려도 정말 점점 분노만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들의 생각하시는 민생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생은 전혀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강원도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제가 들어오기 얼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요 강원 산불 피해 복구도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그것은 예비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그 추가 경정 예산에 뭐 상관없는 일이고 더 중요한 일들을 막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서로들 남탓만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장 의원님이 갖고 오신 이 20대 국회를 최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놓고 좀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제가 기자인데 한 달 동안 제가 만약에 기사도 안 쓰고 취재도 안 하고 이런 와중에 월급을 받아갔다고 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어찌됐건 국회를 열지 않고 뭐 밖에서도 밖에서도 일하는 것을 정치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감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는 이 더 큰 문제가요.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일 안 하고 받아가는 것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게 되고요. 국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을 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부나 여러 각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 감사하는, 견제하는 의미도 있는데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그러한 감시, 견제가 제대로 먹힐 리가 없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방만한 경영이나 이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보게 된다는 점. 그리고 국회가 정치가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를 혐오하게 되면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쁜 국회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나아질 가능성보다는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정치의 수준이 점점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지금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또 언론도 제대로 회초리를 들어야만 하는 때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회초리를 겁을 내야 되는데요. 국회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꼭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이래 계속 요거도 먹는 집단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국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여러 뭐 행정부나 사법부 견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들 목소리,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파를 나누어서.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득이 되는 행동인지 일단은 뭐 요거도 먹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 그것마저도 좋아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었는데 본인의 사망 기사 외에는 다 그러니까요. 나와야 된다고. 네, 부부 기사 빼고는 다 좋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 이렇게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다는 거 국회의원들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만난다고는 하잖아요. 네. 만나서 그냥 한번 만나고 카메라 앞에서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고 갈 게 아니라 뭔가 진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이제 20대 국회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좀 냉정하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꾸 싸움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하면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를 좀 거꾸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책임 소재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당이 네. 잘못했니, 저 당이 잘못했니, 언론에서 이 둘 다 잘못했다고 양비론 얘기한다라는 분들 지적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따져야죠.
따지지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한 처벌이 먼저 나와서는 안